사람 유전 기본 개념 간단하게 짚고 관련 문제들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은 프린트는 기출 P입니다. 기출 P. 완자로는 유전 부분을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책이 뭐 좀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기출 P 책으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한 세대가 길다. 자손의 수는 적고 인위적인 교배 실험은 불가능하고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다. 그리고 환경의 요인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겠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 가계도 조사, 집단 조사, 쌍둥이 연구, 유전자 분석이 있는데 실제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험 문제는 항상 가계도 분석만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 대가. 자, 가계도 분석이 시험입니다. 가계도 분석을 정확하게 잘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면 남자면 44 플러스 XY, 여자면 44 플러스 XX,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상염색체 유전이다 성염색체 유전이다 먼저 판단이 되면 어떤 형질의 우성, 혈성, 어떤 거는 우성이고 어떤 게 혈성인지 또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만 명확하게 구분하면 돼요. 과연 이 유전은 성에 의한 유전인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가,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이 어떻게 나눠지는 것,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인가, 그것만 명확하게 찾아내면 나머지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 될 거고, 누가 얼마나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되겠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상염색체 유전이 등장을 합니다. 상염색체 유전이라 하면 어떤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는 거고, 상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성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냥 과감하게 라지 스몰 A 그냥 두 개씩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우성 순종일 수도 있고 열성 순종일 수도 있고 잡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이라고 판단이 섰으면 그냥 과감하게 유전자 두 개 그대로 적어주면 돼. 두 개를 적는 거는 동일한 어떤 상동 염색체 쌍이 있을 때 같은 위치에 라지 A, 여기 라지 A, 이거 아빠한테서 받아온 거, 이건 엄마한테서 받아온 거, 두 개의 상동 염색체에 각각 어떤 유전 정보가 적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스몰 A가 적혀 있으면, 이놈은 그냥 간단하게 라지 스몰 A 이렇게 표기할 거다 이거죠. 남자든 여자든 과감하게 적어주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왜 웃냐? 분명하게 구분된다. 단일 대립 유전이 경우에, 단일 대립 유전이라 하면 그냥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방금 적었던 라지 스몰 A 이런 겁니다. 형질이 성별에 관계없이, 성별 맞니?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난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남녀의 차이가 없다. 쌍꺼풀, 보조개, 이마선 모양, 귓불 모양 이런 것들이 단일 대립 유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이 목소리가 투박하네요. 자, 우성과 열성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없다. 자, 지금 내가 판단한 어떤 이 병에 대한 가계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명확하다. 그러면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번, 11번 11명의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깃불 모양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 확실한 거고, 이런 가계도가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되는 건 얘입니다. 6번. 6번은 1번, 2번 아빠랑 엄마는 둘 다 분리형인데 그 밑에 6번 아이는 부착형이 태어났죠. 부모와 전혀 다른 형질의 아이가 태어났다. 6번도 있고 부모와 전혀 다른 형질의 아이가 태어났다. 10번도 있습니다. 우선 가계도를 분석할 때 부모의 형질과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거부터 먼저 찾으라고. 그러면 부모와 전혀 다른 형질인 이 아이가 열성인 게 확실합니다. 열성입니다. 그럼 얘는 스몰 e, 얘도 스몰 e인 거고, 얘도 열성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스몰 e로 확정되는 겁니다. 나머지 분리형 아이들은 전부 다 우성이니까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라지 A가 하나씩은 들어있을 거고, 라지 E네. 라지 E가 하나씩 들어있을 거고, 라지 E가 분명히 하나씩 들어있는데 요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 스몰 E를 각각 부모한테서 하나씩 가져온 거니까 여기에 스몰 E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다음에 여기도 스몰 E가 나온 것으로 보아 이 부모한테도 스몰 E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스몰 E는 하나 있어야 여기서 스몰 E 하나 받아오고 여기서 스몰 E 하나 받아오는 스몰 E가 태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 아이는 여기서 라지 E일 수도 있고 요리 만나서 라지 E 스몰 E일 수도 있고 요리 만나서 라지 E 스몰 E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선인 건 확실하니까 스몰 E는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11번인 이 아이는 라지 E인지 라지 E 스몰 E인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라지 E일 확률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 라지 E 스몰 E일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확률이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케이스가 2배 더 많을 거야. 근데 어떤 건지는 밑에 자식을 더 낳아봤을 때 확인이 가능할 거다.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확인을 하자면 밑에 더 낳아봐야 한다. 이 경우가 2분의 1, 2분의 1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정확하게 만약에 11번을 놓고 확률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라지 E인 확률과 라지 E 스몰 E인 확률이 다르다 이겁니다. 3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2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가장 기본인 거야. 그냥 단일 대립 유전이면서 성염색체 말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 이게 아주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단일 대립 유전 중에서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대립 유전. 단일 대립 유전이니까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내가 가지는 거는 한 쌍의 유전자인데 그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인 경우, 이런 경우는 단일 대립 유전 중에서 복 대립 유전이라고 부를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ABO식 혈액형,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ABO라는 이 3가지 유전자 중에서 나는 두 개를 가진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2개만 가진. 저희들은 한번 더 썼네요. 어쨌든 이 셋 중에 2개를 가지는 이런 형질을 나타낸다. 이런 거를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 할 거고, 복대립 유전은 3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인데, 어쨌든 3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 중에서 나는 2개만 가진다. 그러니까 ABO식 혈액형은 A와 B는 대등하면서 A, B 둘 다 O보다는 우성인 거다. A와 B는 대등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노마는 AB형이고 얘는 B형이고
B는 O보다 우성이니까 얘는 B형이고 얘는 A형이고 얘는 A형이고 얘는 O형이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우열관계가 세 개 다 완전히 우열관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PP, PQ, PR, 뭐 QQ, QR, 뭐 RR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이 등장을 하면 P타입이 가장 우성이니까 얘들 세 명 다 P형이고 표현형이, QQ와 QR 이노마는 Q타입이고 RR 돼 있는 이노마만 R타입이다. 그러니까 둘이 섞여 있는 PR타입 이런 건 없다 이거죠. 요거는 세 개가 다 분명할 때, 여기는 셋 중에 두 개는 뭐 불분명하고 하나만 열성인 게 확실할 때, 뭐 이렇게 구분 지어 볼 수 있는 거고, 이변식 혈액형이든 뭐든 복 대립 유전이다라고 하면 세 가지 유전자 중에서 두 개를 갖는 거고, 저 녀석들의 우열 관계는 문제에서 뭐 명확하게 이렇게 적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PQR이라고 해서 세 개가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고 하는 거는 내가 문제 내용이나 뭐 경우의 수나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문제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 단순히 적어놓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중에서 복대립 유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될 수도 있고, 자,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난다면 남자와 여자의 발현되는 빈도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거야. 남자는 X염색체가 하나고 여자는 X염색체가 두 개니까 발현 빈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야.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반성유전이라 할 거고, 자, 어떤 형질이 Y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면 여자는 Y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Y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병에는 전혀 안 걸리겠죠. 남자만 걸릴 수 있고 남자가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이렇게 뚜렷한 어떤 형질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Y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것을 한쪽 성별, 한성유전이라 한다. 한성유전은 Y에 의한 거고,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반성유전인데 이거는 X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대부분이 X염색체에 의한 유전입니다. Y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잘 봐야 돼요. 문제를 통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성염색체 유전이다,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안 적어놨단 말이지. 정확하게 안 적어놨으니까 내가 그 상황을 보고 이게 성에 의한 유전인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애매할 때는 가계도 분석을 성염색체 유전으로도 해보고 상염색체 유전으로도 해보고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해가지고 아닌 경우를 찾아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럼 뒷페이지에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대표 주자가 정록생명 그리고 혈우병이 있습니다. 정록생명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 생명보다 우성입니다. 정상이 우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우성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 Y염색체 있다. 그럼 얘는 정상인 거고, 얘는 열성 유전자 하나 가지고 있고 Y 같다. 그럼 얘는 생명입니다. 여자는 라지 R일 수 있고 라지 R 스몰 R일 수도 있고 스몰 R일 수도 있다. 여자는 요 케이스만 생명이고 라지 R 스몰 R, 라지 R 요거 둘 다 정상인 겁니다. 둘 다 정상인데 라지 R 스몰 R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 관한 유전자는 일단 들고 있다 해서 이런 아이를 뭐 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자는 보인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자 보인자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남자 보인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클라인펠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 둘에 Y 염색체 하나인데 여기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남자 보인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보인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남자 보인자는 없다라는 거고 생명, 혈우병 이런 병들이 등장을 하면 요거는 성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바로 판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가계도를 내놓고 정록 생명이라 했으니까 고민할 것 없이 성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바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정록 생명이라 했으니까 정상이 우선이고 생명이 열성이다 이렇게 바로 가져가도 돼요 그냥.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정록 생명인데 이게 성인지 상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우열관계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로 하면은 또 요 5번 아이에 집중을 해야죠. 5번 아이. 부모는 모두 정상인데 얘만 생명에 걸린 아이가 태어났지. 부모는 정상인데 부모의 형제과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났다. 부모와 전혀 다른 아이, 이 아이가 열성입니다. 이건 확정 짓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유전이 성은 맞는데 성염색체 유전은 맞는데 내가 우열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라면 1번과 2번 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얘가 열성입니다 라고 그대로 판정을 해주면 크게 무리는 없다. 제가 줄다리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막 줄다리기를 한 5번 뛰었니? 아니요. 2게임 뛰었니? 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자, 오케이. 성염색체 유전 중에서 생명이야, 생명. 그 다음에 뭐 얘를 하나 더 내놓자면 성염색체 유전 중에서 뭐 하나 등장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혈우병 하나 등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문제 한 2-3개 정도만 우선 풀어보겠습니다. 자, 385번 아주 쉬운 문제. 도전. 여기 뭐 남자친구 생겼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네. 죄송합니다. 뛰어내렸어. 그래서 못 자, 이 문제 한번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부착형 분리형 우리는 뭔지는 알지만 세연아, 다 몇 번 나왔니? 5번. 5번이랍니다. 그러면 3번, 4번 밑에 5번 얘가 부착형 나왔죠? 그럼 얘도 뭐 과감하게 스몰 a 적어보면 얘들 둘이는 라지 A, 스몰 A, 라지 A 하나 있겠죠? 얘가 라지 A일 수도 있고 얘가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둘 다 가능해. 자, 그러면 1번이 4번. 이게 확정이
거 아닌가? 네. 라지일 수도 있고 라지 스몰 a일 수도 있으니까 얘랑 얘가 같다라고는 말을 좀 못할 것 같은 그냥 부착형이 열성입니다. 5번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분리형일 확률 우성일 확률이 라지 A 스몰 a 스몰 a 나오니까 분리형일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선생님 4번입니다. 네. 아우 너무 쉬웠네요. 자 뒤로 넘어가서 다인자 유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인자 유전 그 ABO식 혈액형 기본 문제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391번 스타트. 이름 나냐? 뭐냐? 자문을 떼야 되나? 아니면 떼내는 중? 네. 자,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이 네 명이 모두 다른데 1번은 동형접합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4명의 혈액형이 다를 때 ABOO 부모 밑에 AOBO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4명의 혈액형이 다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AOBO 부모 밑에 AB형과 OO가 나오면 이 4명의 혈액형이 다 다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1번이 동형접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4명 중에서 동형접합은 O형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가 OO, 얘는 AB, 얘는 AO일 수 있고 얘는 BO일 수도 있는 거야. A온지 B온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럼 2번은 일단 AB형 확실하고 3번은 A온지 B온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게 붙어 있으니까 2형 접합 맞고, 디귿 보기는 뭐 없애야 되는 보기에 사실 이거 뭐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지문이잖아요. AB식 혈액형은 보호 대립유전이다. 이건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자, 오케이. 일단 뒷페이지로 가서 혈액형과 관련되는 문제가 이건 뭐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393번 같이 나오면 조금 좀 번거롭더라. 자, 393번 문제 스타트.
귤이 나왔니? 아직 안 나왔니? 이렇게. 김세현 몇 번 나왔니? 4번이란다. 4번이란다. 자, 그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노마는 A형인데 A형이니까 1번의 적혈구에는 A가 있을 거고 A가 있고 1번의 혈장에는 베타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얘는 응집 반응이 안 됐고 4번은 응집 반응이 됐으니까 4번은 알파가 있을 거야. A랑 응집 반응이 된 것으로 보아. 근데 3번의 혈장을 넣었을 때 3번의 혈장을 넣었을 때 1번과 그 다음에 여기는 1번의 혈장 베타와 3번의 적혈구가 응집 반응을 일으켰으니까 얘는 B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AB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B와 베타가 응집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AB형이었다면 B형이었다면 3번의 혈장에 알파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B형이라면 알파가 있는 상황이니까 알파와 A의 응집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3번의 혈장에는 알파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 아, 그러면 3번 이 사람은 B형이 아니고 AB형인 것 같아. 자, AB형이면은 혈장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 확실하고 AB형이니까 A랑 베타 응집 반응하고 B랑 A랑 알파 응집 반응하고 B랑 베타가 응집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적혈구는 베타와 응집 반응을 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B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의 적혈구가 알파랑도 응집 반응을 안 해. 이건 뭐 필요 없는 거지. 의미 없는 거네요. 그럼 알파랑 응집 반응을 안 했으니까 얘는 A도 당연히 없겠죠. 다 자기 P니까 당연히 없는 거지. 그럼 4번은 O형인 게 확실하고 4번의 혈장에는 알파, 베타가 모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알파가 A랑 응집 반응하고 여기서도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혈액형이 1번, 3번, 4번, 2번은 왜 없냐? 자, 그럼 1번은 A형이고 3번은 AB형이고 4번은 O형이다. 아, 그러면 2번은 B형이겠네요. 그럼 얘는 AO고 얘는 BO겠네. 그래야 여기에 OO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억 부위를 보면 2번은 B형이다. 오케이, 이거 B형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동형접합이다. 아, 동형접합 아닙니다. 이형접합입니다. 4번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4번의 동생이 어차피 요리 봐야 되겠죠. A, B 요리 되면 AO 요리 되면 BO 요리 되면 OO 4번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얘가 A형일 확률은 4명 중에 1명 4분의 1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정답은 몇 번? 4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A표시 혈액형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봐도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자, 이 정도 하나 나올 거고. 이제 성염색체 유전 한번 보겠습니다. 395번. 뭔가? 395번. 395번 스타트. 이건 성염색체 유전 파트라고 적혀 있으니까 성염색체 유전인 것 같지만 이런 길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 문제가 이게 성염색체 유전적이 뭐 이거 안 적어놨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남자는 아들은 뭐 이렇고 딸은 이렇습니다 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장 자체가 아들과 딸에서 형질이 발현되는 빈도가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써놓은 거죠. 아, 이건 그냥 성염색체 유전이다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고, 정상인 남자와 정상인 여자 사이에서 요 병을 가진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빠는 정상이고 엄마도 정상이니까 아빠와 엄마는 우성이고 이 아들만 열성이겠죠. 그럼 얘는 여기에 스몰 a 붙어있다 치면 이건 라지 a일 거고, 여기 라지 a 있어가지고 얘는 우성이고 나머지 x 염색체에 스몰 a가 하나 붙어있겠지. 자, 그러면 이 집에 나오는 딸은 아빠의 이 x 염색체를 무조건 받아올 거고, 엄마 거는 요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받아오면 되니까 이 집의 딸은 무조건 우성입니다. 근데 이 집의 아들은 아빠의 Y 염색체를 받아오고 엄마한테서 이 우성 유전자도 받아올 수 있으니까 우성이 될 수도 있고 열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이 집 아들은 그래요. 이 밑에 아들은 그런 게 아닌데. A를 가진 여자와 정상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항상 A를 가지고 딸은 항상 정상이다.
저 표현은 A를 가진 여자라 하면 열성 여자인 거죠. X의 스몰 a, X의 스몰 a인 거고, 정상인 남자는 X의 라지 A의 Y니까 이 집 딸은 X의 라지 A, X의 스몰 a 100% 그냥 이거인 거고, 이 집의 아들은 X의 스몰 a Y니까 딸은 무조건 정상이고 이 아들은 A병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A는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이 A라는 병에 걸린 아이들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 맞고, 이건 성염색체 유전이고, 기억 누구냐? 이 정상인 여자가 기억인데 라지 A 대립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 이 집 딸을 의미하는 거죠. 얘가 니은이지. 두 번째 힌트의 니은. 이 집 딸이, 그러니까 이 집 딸은 라지 A, 스몰 a인 이 딸이 A를 가진 남자, 스몰 a y,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자, 요리 만나면 A의 스몰 a, 요리 만나면 A의 y, 요리 만나면 스몰 a, 스몰 a, 요리 만나면 스몰 a, y.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의 아이들이 태어날 건데, 이 중에서 A에 걸려있는 아이는 이 두 놈이겠죠. 그러면 아이가 A에 걸려서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디귿복이 아니다. 그럼 기 D가 아닐까 추정해 보겠습니다. 기 D입니다. 자, 뒤로 와서 성염색체 유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401번. 401번. 성인지 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401번) 문제. 왜요? 아이고, 모든 거 봐. 아니에요. 그뭐 짧으냐? 인스타그램에는 그걸 뭐라 하냐? 유튜브에는 쇼츠라 하는데, 그거는 인스타그램에서는 뭐 짤이라 하냐? 뭐예요? 그- 릴스요. 어? 릴스. 릴스? 짧은 동영상을. 나도 쇼츠 하나 올려봤는데 유튜브에 갑자기 조회수가 뭐 400몇씩 뜨더라고. 깜짝 놀랐네. 진짜요? 쇼츠는 이게 참 만인에게 공표가 되나봐. 하루 뜨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 골프 이셨네요. 좀 재밌게
올려봤어. 제목이 2024년 3월 주일. 빠세. 제목 쌤이 적은 거예요? 아니 그 제목 그 자동으로 뜨던데. 아 아니다. 그냥 다운받은 동영상 제목이 그거였다. 아 맞네. 그래서 그 좋아요가 몇 개 있으면 그 영상에는. 자 봅시다. 나은정아, 너 몇 번 했니? 응? 일단 이거 이래 X 이래 해놨던데 맞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정이는 상염색체에다 X 해놓은 걸로 보아. 이거 성염색체라고 판단을 한 거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 성인지 상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부모가 모두 다 기억에 걸렸는데 얘가 안 걸린 아이가 태어났죠. 아 그러면 이 안 걸린 아이가 열성인 건 확실합니다. 안 걸린 아이가 열성인 건 확실하고, 나은정 씨는 지금 얘를 성염색체라고 판단을 해봤단 말이야. 그럼 얘가 스몰 a y다 이렇게 써도 되겠나? 쟤는 이렇게 써도 되겠나? 스몰 x 스몰 a y. 그럼 얘는 스몰 a 스몰 a, 얘도 스몰 a 스몰 a. 그럼 얘는 라지 a y, 얘는 스몰 a y. 이렇게 가게도 유전자에 적히겠죠. 그럼 이렇게 적었을 때 야가 좀 상황이 좀 애매돌스하네. 야가 왜냐면 얘는 딸인데 아빠의 X 염색체를 무조건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딸은 라지 A가 무조건 여기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딸은 라지 A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딸이야. 근데 라지 A가 없는 딸이 된 거죠. 성으로 가계도를 적어봤을 때. 그러면 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염색체 유전인 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걸 다 치우고 이제 그냥 상염색체 유전으로 2개씩 적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뻔할 뻔짜죠. 이제 얘가 열성이니까 야들은 전부 다 스몰 a 쓰고, 여긴 다 라지 A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요 스몰 A가 하나씩 있어야 될 거고,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요도 스몰 A 하나 있어야 되고, 얘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는 거야. 요리 만나서 라지 A일 수도 있고, 요리 만나서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요리 만나서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이 발현되는 것이 발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열성이다. 발현되는 것, 이게 우성이고, 미발현, 얘가 열성이니까 기억이 발현되는 것이 우성이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거죠. 1번과 2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얘는 스몰 A고, 얘는 요 스몰 A가 무조건 하나 내려오니까 얘는 라지 A 스몰 A인 게 확실해. 요리 만나면 라지 A 스몰 A, 요리 만나도 라지 A 스몰 A, 요리 만나면 스몰 A 스몰 A, 요리 만나면 스몰 A 스몰 A.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4개 케이스 중에서 2개,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D급 보기가 맞아요. 그럼 D가 맞아. D가 맞으면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 상인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면 문제가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서, 자, 요런 거는 또 가볍게 한번 더 적어볼까? 410번 문제. 이렇게 이제 뭐 가계도를 그려준 건 아니고, 이렇게 표로 유전자들을 표기해 준 형태. 문제 굉장히 어렵네요. 시험을 풀어야지.
2열까지 있었어? 보기가? (410번) 자, 보자. 아버지는 라지 H, 스몰 H 중에 이거 하나밖에 없고, 누나는 두 개 다 들고 있고, 민수는 또 하나밖에 없고, 그럼 여기서만 봐도 아버지는 한 개, 누나는 두 개, 민수는 한 개, 남자들은 한 개인데 여자들은 두 개씩 들고 있는 느낌이죠. 아, 이거 성염색체 유전인 게 거의 확실하네. 그러면 아버지는 X 염색체에 라지 H 있고 Y고, 또 이 집의 누나는 X 염색체에 라지 H 있고 X 염색체에 스몰 H 있고, 이 집의 민수는 X 염색체에 스몰 H 있으면서 Y고, 이 집의 남동생 이놈은 X 염색체에 라지 H 있으면서 Y다. 그럼 이 집의 엄마는 아들들한테 X 염색체를 내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스몰 H 붙어 있는 거하고 라지 H 붙어 있는 거하고 두 종류의 X 염색체를 아들들한테 달리 내려줬죠. 엄마는 라지 H 하나 있고 스몰 H도 하나 있는 여자네. 자, 그러면 남동생은 무조건 1, 0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A가 1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아, 이건 뭐 뻔할 뻔하죠. 여기에 복제돼서 여기에 되는 거니까 여기 스몰 H겠죠. 니은부이 맞고. 요 H와 스몰 H에는 X 염색체 있는 것 같아. 아빠와 누나, 민수, 남자와 여자에게 DNA 상대량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X 염색체 확실한 거고. 어머니는 스몰 H도 있고 라지 H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스몰 H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니디가 맞는 것 같고 정답은 니디 2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거는 비교적 깔끔한 건데 뭐 조금만 복잡한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복잡한 거. 병을 두 가지 제시해 놓는 게 있고 세 가지 제시해 놓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짜증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 가지의 병을 동시에 두 가지 유전 형질을 제시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415번 같은 문제는 기억은 어떻고 니은은 어떻다. 기억은 어떻고 니은은 어떻다. 그럼 기억병에 대해서 가계도 분석하고 니은병에 대해서 가계도 분석을 하고 성염색체, 상염색체인지 구분지어서 우열관계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사실상 한 문제인데 두 가지 유전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반 차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도 이런 문제도 기억병, 니은병, 기억병, 니은병 두 개 동시에 가지는 케이스들이 등장을 한다. 418번도 기억병, 니은병 두 가지 가지는 경우들이 등장을 해요. 어차피 문제가 두 배로 복잡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이 생겼는데 일단 조금 풀기 좀 짜증납니다. 417번이 편집 상태가 이래서 풀기는 싫지만 417번 같은 경우 일반적인 가계도에서 두 가지 병을 분석하는 건 아니단 말이죠. 자, 일단 417번 문제 한번 스타트.
자, 한번 봅시다. 천천히 한번 봅시다. 이게 뭐 난이도 사항 적혀 있는데 일단은 기억과 DM 두 가지 병이고 이 두 가지 병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같은 염색체에 있을 때는 또 풀이하는 방식이 또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병은 B와 B별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데 B가 B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자, 니은별은 복대립 유전이고 D, E, F가 있는데 DF랑 DD의 표현형이 같다라는 거는 얘가 뭐 어쩔 수 없이 D타입이죠. 근데 얘도 D타입이 나와야 돼. 그럼 결론은 D가 F보다 더 우성이어야 이 두 개의 표현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F랑 EE 얘는 E타입인데 이 둘이도 표현이 같다라는 말은 얘도 E타입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E도 F보다는 우성일 겁니다. 근데 D와 E의 우열 관계는 내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F가 최고 열성이다. 자, 그 다음에 DF와 EF. DF와 EF가 만났을 때 요리 만나면 DE, 요리 만나면 DF, 요리 만나면 EF, 요리 만나면 FF. 이건 F타입, 요거는 E타입, 요거는 D타입 확실. 근데 여기 만약에 D와 E가 우열 관계가 있어가지고 얘가 D가 되면 표현형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고 얘가 E타입이 되면 E에 D, E, F 표현형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대로 D, E 타입 별도의 어떤 표현형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얘가 D, E 타입이야. 그러면 D와 E가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이 둘의 우열 관계는 불분명하고 이 둘은 F보다는 우성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혈액형으로 따져주면 얘가 AB형 같은 혈액형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아이들의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가정하에 이제 보기를 처리해 봅시다. 보기를 처리해 보자. 기업과 니은은 모두 단일인자 유전이다. 여러 쌍의 형질에 의해서 결판나는 게 아니고 얘는 B와 B별, 얘는 D, E, F 중에서 두 개. 어쨌든 두 개를 가진 그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판이 나니까 단일인자 유전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D와 E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는 우열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 다음에 야랑 야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B별, B별 혈이 만나면 요 BB 혈이 만나면 BB별, 혈이 만나면 BB별, 혈이 만나면 B별. 요거는 우성이고 요거는 열성이니까 B와 관련해서 기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표현형이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DE, DF와 D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DD, 자, 여기는 DF, 자, 여기는 DE, 여기는 EF. 자, 요 둘이는 D 타입이고, 요거는 DE 타입이고, 얘는 E 타입이니까 요 경우에는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가지수는 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디귿 보기가 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다. 자, 뭐 오늘 체육 때도 하고 뭐 정신이 없을 겁니다. 뒤에 뭐 문제들 보면 어차피 난이도 상상 계속 상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세 가지면 세 가지 놓고 따져보는 거예요. 상은 이거는 뭐
여기 있는 상 수준의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 거야. 당장에 이 문제들이 깔끔하게 안 풀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급의 유형들이니까 당장 이거를 깔끔하게 못 풀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어쨌든 이 기출기 문제집에 표기되어 있는 난이도 중까지는 정확하게 풀어내자 이겁니다. 사는 조금 삶의 여유가 있으면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다인자 유전까지만 진행할 건데, 다인자 유전이라 하면 어쨌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냥 변형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 하는 문제. 다인자 유전에서 시험 문제를 내면서 간단하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아요. 다인자 유전이라 하면 어떤 하나의 형질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한 쌍만 아니다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유전을 했던 거는 단일인자 유전이라서 라지 스몰 a처럼 한 쌍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정나는 것만 했고, 지금부터는 라지 B, 스몰 b, 라지 D, 라지 E, 스몰 e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난다. 그런 유전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할 겁니다. 단일인자 유전은 한 쌍만이니까 우성 아니면 열성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 얘는 여러 쌍이니까 단순히 우성, 열성으로는 구분을 지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게 뭐 키나 몸무게나 뭐 피부 색이나 이런 게 있는데, 단순히 뭐 키가 180, 160, 피부가 뭐 까맣다, 하얗다, 몸무게가 100kg, 60kg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키가 좀 많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키들이 있다. 왜? 어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환경의 요인도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표현형이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이거 그림 그려놓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이 이런 거다 이거죠.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피부색은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라고 적어놨어. 세 쌍에 의해서 결정나니까 이건 다인자 유전은 확실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가정을 다 해준다고. 대문자는 피부를 검게 만드는 유전자고, 소문자는 피부를 희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요노마의 표현형은 대문자 그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면 대문자 6개일 수 있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면 대문자 5개고,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라지 C면 얘도 대문자 5개다 이거죠. 그럼 얘랑은 둘이는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어쨌든 대문자의 개수는 5개로 동일하지. 그러면 표현형은 같을 거다 이거죠. 그럼 내가 이 6개의 대문자 중에서 6개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대문자를 내가 몇 개 가질 거냐?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0개 가질 수 있겠죠. 6개 중에서 내가 대문자를 몇 개 가질 거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문자 여기 까만 거니까 굳이 쓰자면 대문자가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겠네. 대문자가 어둡게 만드는 거니까. 그럼 얘는 대문자가 0개니까 6시 0. 그 다음에 대문자 1개면 6개 중에서 하나 6시 2, 6시 3,
6C 3 6이 자꾸 이렇게 커지냐 6C 5 6C 6 이렇게 되겠죠. 6개 중에서 대문자를 모두 6개를 가지자 이거죠. 6개 중에서 대문자 0개다 이거지. 그러니까 6C 0이면 1이고 6C 6이면 6이고 6C 2면은 6, 5 15고 6C 3이면 20이고 6C 4면 15고 6C 5면 6이고 6C 6이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6칸에서 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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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소잖아.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면 전체 가지수는 64가지니까 60, 0일 확률은 64분의 1, 64분의 6, 64분의 15, 64분의 20, 64분의 1 이렇게 나눠질 거다. 전체 경우의 수, 확률의 합은 어차피 64분의 64 전체 확률은 1이 될 거고 대문자가 내가 몇 개냐 그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60n 이걸로 잘 표기를 해주면 된다. 내가 6개의 자리 중에서 대문자를 몇 개를 가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의 확률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세 쌍으로 나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네 쌍으로 내면은 문제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인자 유전 문제를 물어볼 때는 대부분 세 쌍을 가지고 많이 물어본다. 그리고 이 경우는 뭐 기역과 니은이 만나서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자손의 표현형이 기역과 같을 확률은 얼마냐 그냥 그게 그대로 서술형 문제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객관식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뭐 낸다면 서술형이 낸다. 그러니까 428번 같은 거 문제를 다인자 유전에서 한 문제를 낼 건데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적다 이거죠.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겠지만 뭐 429번, 27번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계산을 요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올 거다 이거다.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430번 43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30번 다인자 유전 아주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이도 상보다는 중을 중심으로 풀어라. 중을 나도 왜 이렇게 세연아 답 나왔니? 지금 잠이 좀 매우 오는 것 같다. 맞아요. 자, 우리 집 와서 목욕 한 판 하고 좀 일찍 자세요. 셔츠 길게 보지 말고 릴스 알겠지? 소위 그냥 안 보나 셔츠 왜? 재밌어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분물이 너무 많이 떠요. 에? 분물이 너무 많이 떠요. 예. 아니 그거는 네가 평소에 네 관심사가 좀 동물 분물 너무 싫어요. 그 자기 관심사를 반영하는데 이마들이 나는 골프 영상이 없으면 좋겠네. 자 봅시다. 디귿 보기가 핵심입니다.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런 부모고 이 세 쌍의 대립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세 쌍이니까 일단 다인자 유전 확실하죠. 그 다음에 야가 다 별도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이 집에 태어난 아이가 대문자만 싹 틀어오면 대문자 6개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소문자를 싹 받아오면 대문자가 한 개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의 아이의 표현형은 0, 1, 2, 3, 4, 5, 6 해가지고 표현형이 토탈 7가지가 될 겁니다. 7가지입니다. 6칸이라서 6가지가 아니라 표현형은 7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기가 핵심인데, 기억에서 얘랑 표현형이 같을 확률을 물어봤다. 자,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푸는 겁니다. 쫙 줄 긋고, 잘 기억을 해라. 쫙 줄 긋고, 이 집에 나올 수 있는 전체 케이스 분의 특정 케이스를 적어주면 그게 확률이야. 전체 중에서 특정 케이스. 그럼 이 집에 나오는 아이는 요거 둘 중에 하나 받아갈 거니까 2가지 케이스 있을 거고, 요거 둘 중에 하나 가져가니까 2가지, 요거 둘 중에 하나니까 2가지, 둘 중에 하나니까 2가지를 전체 케이스로 가져오겠죠. 자, 그 중에서 얘랑 표현이 같으려면 대문자가 몇 개여야 되냐? 대문자가 3개여야 같아요.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문자는 얘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는 대문자는 6개의 대문자야. 그 중에서 몇 개 가져오면 된다? 3개 가져오면 표현형이 같은 거죠. 6C3으로 그대로 잡아 땡겨내자. 6, 5, 4, 3, 2, 1. 네. 그럼 얘가 20이네요. 하나 날리면 10, 하나 날리면 5, 4, 4, 16. 그러면 16분의 5겠네요.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은 32분의 3이 아니고 16분의 5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연습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모 중에 한 명이 이거였다. 자, 일단 이 문제는 16분의 5인데, 이거였을 때 요 집에 자녀가 대문자가 3개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해봐. 한번. 바로 해봐. 바로 연습. 너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봐. 요 유전자형이 바뀌었죠? 몇 분의 몇. 이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저 둘이서 저거랑 같은 확률이요? 요 둘이가 만났을 때 얘랑 이 아이가 같은 확률. 자식의 표현이 대문자 3개짜리인 이놈아. 그러니까 자식이 대문자 3개가 나타날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규리 나왔니? 쟤 나왔니? 얼마 나왔니? 근데 오늘 아니 그래 나온 걸 불러봐. 모르는 16분의 3. 16분 16분에 3? 규리는?
아닌 거 알아. 아닌 거 같은 거 내가 알거든. 불러봐. 64분의 30? 5? 이건 좀 32분의 3. 지민이는 8분의 8분의 5? 아, 이것도 확률이 너무 높은데, 경우 확률이. 8분의 5면 과반수 이상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희는? 너무 높게 나오네. 니는 얼마 나왔네? 8분의 7? 아니. 하나니? 저요? 어. 16분의 5. 16분의 5. 비슷하게 나왔네. 자, 일단 가보자. 세연이는? 8분의 8분의 5 한 표 더. 큐리? 아니, 남은 정식? 자, 요거는 출장 껐지? 그럼 요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럼 표현을 구할 때는 2 쓰라고. 얘는 이거 하나죠? 얘는 두 가지니까 분모에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2야. 자, 근데 요 두 개의 대문자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대문자 하나 내려온다고. 하나가 무조건 내려오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 5개. 5개의 대문자 중에서 몇 개 가져와라? 2개 가져와야 돼. 한 개는 무조건 확보니까. 5개, 나머지 5개 중에서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는 나머지 5개 중에서 2개를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5시 2야. 5, 4, 2, 1. 10이네요? 자, 5네요. 4, 4, 16. 그럼 얘는 16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요런 확률은 16분의 5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아까 했던 그 문제의 유형이랑 지금 이 계산이랑 두 가지 패턴을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꼭 좀 기억을 해놔.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 성현이 얼마나 시키시? 몇 시 몇 했노? 62요. 52? 63이요. 64년.